자, 여러분들이 소망을 상상을 했을 때 그 이미지가 잠재의식에 넘겨지면 그 소망은 반드시 실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상이 잠재의식에 잘 전달이 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포화!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요거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이라는 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저자는 오시마 주니치. 근데 제가 옆에다가 조셉 머피 써놨잖아요. 그 왜 써놨냐면은 이 오시마 주니치라는 사람이 조셉 머피의 강연이나 이제 어록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핵심 100가지를 정리해 놓은 게 이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이 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다 보면 아무리 애써도 난관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주의하세요. 자,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잠재의식도 느낍니다. 만능의 잠재의식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자,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만 중요한 것 같지만 제가 늘 말하죠. 느낌이 중요하다고.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말하겠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느낌입니다. 느낌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이제 망했구나 하는 느낌,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도 여러분이 뿌리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펼쳐집니다. 느끼는 대로 난 안 될 거야 라는 느낌, 뭔가 망한 것 같은 느낌, 답답한 느낌, 그 답답한 느낌도 답답한 상황을 불러오고, 여러분들이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있죠. 잘 될 것 같은 느낌도 잘 될 것 같은 일들을 불러오고, 느낌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느낌 또한. 아시겠죠? 자, 미국에 몹시 가고 싶어 하던 일본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를 깊이 연구하려면 아무래도 미국에 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일본에서는 해외에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은 다행히도 잠재의식의 힘을 알고 있었기에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이 소망을 준 무한한 지성은 나를 안내하며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제시해줍니다. 잠재의식의 깊은 지혜가 답을 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원하는 일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나의 마음은 언제나 평화롭고 고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뒤에도 미국에 갈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드디어 유럽의 작은 나라에 갈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나라에 가 있는 동안 그곳에 체류 중인 미국인 교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고, 그 후 청년은 미국 대학의 교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의식하지 못하는 웅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틀렸어라고 부정하는 것은 잠재의식의 도움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경에 부딪혔을 때 이젠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은 잠재의식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잘못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쁜 느낌, 나쁜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말도 중요하지만 생각도 느낌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게 됐을 때 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진다는 거죠. 네,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여태까지는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느낌을 한 번에 통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한 번에는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조금씩 통제하기 시작한다면은 전과 다르게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청년이 미국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유럽에 갔습니다. 미국에 바로 간 게 아니라 유럽에 갔어요. 유럽에 가서 거기서 체류하다가 거기서 미국의 한 교수를 만나게 되고, 그 교수를 통해서 미국에 넘어가서 미국에서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춘카님 제가 그러면은 바로 이번 주에 뭐로 또 1등이 될 겁니다. 뭐 다음 달에 뭐 가수가 될 겁니다. 유명한 가수가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바로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그런 식으로 펼쳐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늘 말하지만 어떤 책에서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저는 기간을 정하지 말라고 보통 많이 말을 하는데, 결과에만 머물라고 합니다. 그렇죠? 결과에만 머물면은 그 일이 펼쳐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그 소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렇게 연결된 게 없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바로 미국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유럽에 갔다가 거기서 좀 체류하다가 어떤 사람 만나갖고 미국까지 갈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뭐 1, 2년이 소요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미국에 가려고 했으면 못 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도 못 됐을 수 있겠죠, 미국에서. 그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가장 빠른 과정이고 가장 완벽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욕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좋겠어. 그러니까 중간 과정까지 여러분이 다 정하는 거 있잖아요. 중간 과정까지. 예컨대 여러분이 아파트를 갖고 싶어요. 근데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이 이번 주 로또 1등에 당첨돼서 다음 주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그 다음 달에 내가 입주하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간 과정까지 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만, 여러분이 원하는 아파트에 사는 결과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내맡겨야 되지, 그 중간 과정까지도 여러분들 개입하려고 하고 거기에 집착하려고 하면은 이제 잉여 포텐셜이죠. 불필요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소망이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세요. 정직하고 양심적이면서 친절한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 뻔뻔하고 못된 사람인데도 의외로 잘 사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도 평생 동안 이렇다 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토록 훌륭하신 분이 어째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이런 분들은 자신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책임과 의리를 지키는 일에는 양심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꿈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소홀히 생각했던 것이지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양심을 지킬 때만큼의 의지도 적극성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빌린 돈을 어떻게 갚을까 걱정을 한다던가 의리나 양심을 잃을 때의 부끄러운 모습 등 어두운 이미지만 그렸을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의식이 그려주는 이미지대로 실현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인데도 행운을 얻어 부유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장래를 항상 밝게 그리기 때문에 판단력은 없지만 만능인 잠재의식이 그 사람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힘을 보태준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히 떠올리고 잠재의식이 도와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어두운 것보다 밝은 것으로 더 많이 채울 때 여러분은 지금의 노력만으로도 몇 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에는 옳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에는 불행한 의인도 많은 것처럼 말이죠.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이 보답받지 못하는 것은 잠재의식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시죠? 보면은 진짜 나쁜 사람인데 부자인 사람, 평생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진짜 착한 사람인데도 진짜 평생 고생하다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평상시에 좋은 말들 많이 해도 본인 스스로한테 긍정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의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 있죠.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들, 고승들을 보면은 되게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풍요롭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들 중에서도. 그죠? 보면은 그 양쪽의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한쪽의 스님들은 풍요를 허용하고 풍요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한쪽은 그런 것들이 죄악시예요. 죄악시. 그게 나쁜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나쁜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런 걸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베풀고 살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살고 나쁜 생각도 안 해도 그 사람들은 풍요를 못 누려요. 왜냐? 풍요는 그 사람들한테 죄니까, 죄악이니까 안 누리게 됩니다.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극단적인 예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착하게 살고 남한테 베풀고 받고 싶은 대로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를 허용하고 성공을 허용하고 행복을 허용하고 사랑을 허용해야지 그래야지 나머지 것들이 따라올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안 오겠죠. 나쁘게 생각하니까 좋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걸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뭐 착하든 나쁘든 그거랑 상관없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이 더 쉽게 성공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뻔뻔하잖아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뻔뻔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해도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욕을 먹어가면서도 부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흔히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막 욕하면 이제 거기서 흔들려갖고 이제 나는 이런 것들을 누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서 바로 꺾여서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근데 모든 사람이 욕하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죠? 10명 중에 한두 명이 욕하면 그 말 한두 마디 때문에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자, 48페이지를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소망을 상상을 했을 때 그 이미지가 잠재의식에 넘겨지면 그 소망은 반드시 실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미지가, 이 상상이 잠재의식에 잘 전달이 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네빌 고다드가 말해줬던 것들 또 있지만 여기선 다른 걸 또 얘기합니다. 자,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을 할 때 긴장감이랄까 뭔가 움찔하는 느낌이 들면 됩니다. 그 느낌은 겨우 몇 초 동안인 경우도 있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이미지를 잠재의식이 받아들였다는 신호입니다. 잠재의식은 한번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을 실현시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그저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긴장감이랄까 뭔가 움찔거리는 느낌이라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포카츄랑 비슷한 상태인가? 그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포카츄? 약간 이렇게 움찔하는 그런 느낌? 자, 독일 유학을 꿈꾸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독일을 대표하는 라인강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자신이 라인 강변에 서 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계속 그리라고 지도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라인 강변에 서 있는 광경을 상상하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몸에 한기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계절이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갑자기 유학에 관한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어 10월 말에 독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듀셀도르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침 독일에서 무역 상사에 다닌다는 일본인이 손님을 마중 나왔다가 허탕쳤다며 그를 차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달리던 일본인이 그에게 라인강을 보여주겠다며 차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10월 말이라서 강바람이 차가울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 추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일은 3개월 전 그가 고국에서 이미 경험한 일임을 깨닫고 그는 몹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망을 이룬 모습을 상상하는데 묘한 긴장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소망이 잠재의식에 새겨졌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자, 근데 이게 뒤에 경험담을 봤을 때는 이게 뭔가 긴장감이라든가 뭔가 움찔하는 느낌이 아니라 봐봐요. 이 사람이 이제 라인 강변에서 서 있는 광경을 상상을 하다가 갑자기 한기가 느껴졌다고 했잖아. 한기. 그 말인 즉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긴장감 아니면 뭔가 움찔한 느낌, 이거는 어떤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느낌, 지금 내가 느낄 만한 느낌이 아닌 어떤 느낌이 순간적으로 올 거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봐봐요. 이 사람이 겨울에 라인 강변에 있는 걸 상상한 게 아닙니다. 그냥 라인 강변을 상상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겨울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한기를 느낀 거죠. 그쵸? 그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월급이 뭐 늘어나서 500만 원이 되는 걸 상상했어요. 그만 상상을 했는데 갑자기 뭔가 더운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은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날씨가 춥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지금 계절과 상관없는 어떤 걸 느껴요. 그러면은 그 느낌이 이제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일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여기서 말하는 긴장감이라는 게 지금의 현재 상황과 관련 없는 어떤 느낌이 든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제가 해봤던 경험들을 비춰봤을 때 그렇게 말을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포카츄 상태라든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예컨대 예전에 포뮬리 중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금팔찌를 갖고 싶다고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금팔찌를 막 상상을 하다 보면은 그분이 그랬어요. 어느 순간 진짜 금팔찌가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되는 순간이 있었다고. 분명히 금팔찌가 내 손에 없어야 되는데 근데 뭔가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뭔가 그 이질감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대요. 정말로 사실처럼.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팔찌 생겨서 그분이 막 강연에 오셔서 금팔찌 딱 들어올리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지금 내가 그게 없는데 그 상황이 아닌데 어떤 그것이 정말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드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돈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거죠.